안녕하세요. 굿모닝 밴쿠버.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0분경에 밴쿠버 다운타운 랍슨 스트릿과 리차드 스트릿 선상에서 갱들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순간을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백주대 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총을 쏴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습니다. 저렇게 가까이서 쐈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니 정말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있던 애꿎은 개 2마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밴쿠버도 이제 점점 미국의 일부 도시들처럼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2.019불까지 올랐으며 4월 1일부터 탄소세가 톤당 65불에서 80불로 인상됨에 따라 탄소세로 인한 가솔린 가격의 인상폭은 리터당 약 3.3센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리터당 약 82센트를 가솔린 가격이 아닌 순수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밴쿠버는 북미에서 가솔린 가격과 탄소세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한심한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탄소세 중 일부는 환급해주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신데 애초에 세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기껏 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뜯어가서는 일부만 다시 생색내면서 환급해주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금으로 전기차 구매자들 보조금을 줘야 하니까요? 그럼 그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는 어디서 생기나요? 화석연료 없이 바람개비 돌리고 태양광으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가스버디에선 휘발유 가격이 다시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연방 탄소세가 또 다시 인상되면서 각지에서 탄소세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푸드뱅크 이용자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고 렌트비와 모기지를 감당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정부가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인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탄소세 부담은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BC주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세금 중 일부를 Climate Action Tax Credit로 환급해주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게만 해당되며 탄소세로 30억 불을 거두어가서는 겨우 10억 불만 환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리치몬드에서도 세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리치몬드 지역사회 연합이 조직한 집회가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BC 유나이티드의 리더 케빈 팔커는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C주 주민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23%나 인상하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리치몬드의 이 시위는 월요일 BC주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중 다수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중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를 상징하기 위해 4만 개의 미니 팔레스타인 깃발이 밴쿠버의 디보니언 파크에 세워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토요일 아침 2시간에 걸쳐 미니 팔레스타인 깃발을 꽂았는데요. 이 행사를 주관한 측에 따르면 단순한 숫자 4만은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에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4만 개의 깃발을 꽂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작은 깃발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유엔은 사망자의 약 7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추가로 약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밴쿠버 일부 지역에서 벽돌을 손에 들고 차량들을 향해 흔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목격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비존 제로 밴쿠버라는 한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실제 벽돌은 아니었고 발포 고무로 만들어진 벽돌 모양으로 횡단보도 양쪽에 이 벽돌 모양의 발포 고무를 보관하는 통이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낸 것일까요? 비전 제로에 따르면 이 벽돌 캠페인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이전의 깃발 캠페인을 조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깃발을 들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구걸하듯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이 무슨 색의 옷을 입었든 무언가를 흔들든 관계없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관련 교통안전 인프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ICBC에 따르면 로어 메일랜드에선 매년 평균 33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1742명의 보행자가 차량 충돌로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벚꽃은 참으로 아름답죠.
올해도 어김없이 약간 일찍 벚꽃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구경 못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지도 2가지로 가까운 벚꽃거리를 찾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밴쿠버 지역의 벚꽃 상황을 모아놓은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벚꽃은 1930년대 초반 일본 고베와 요코하마시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계 캐네디언들을 기리기 위해 스탠리 파크의 일본 기념비 주변에 심으려고 일본 벚나무 500그루를 기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950년대에는 일본 영사관에서 추가로 300그루의 벚나무를 기증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벚꽃 구경은 항상 비 오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